안녕하십니까. 5세 이음교육 토크 콘서트 이음톡톡 소통톡톡의 진행을 맡은 진행자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또 서먹서먹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과 편안하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어색하죠? 네,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로 계속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 또한 보기와 다르게 결혼을 했고요. 총 5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11살 아들, 10살 딸, 그리고 8살 딸, 그리고 이제 48개월 지나고 있는 쌍둥이 아이까지 총 5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굉장히 큰 고민과 걱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론 첫째, 둘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또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요. 셋째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첫째, 둘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셋째를 보내면서도 또 다른 걱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는 있을지 아니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것들을 또 도와줘야 할지라는 고민을 아마 여러분들과 같은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설렘 반 그리고 걱정 반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학교 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누리가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5세 이음교육 토크 콘서트 이음톡톡 소통톡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걱정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자, 오늘 토크 콘서트 시작에 앞서서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님과 교육부 교육보육 과정지원과 유현종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님 무대 위쪽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말하면 되는 건가요? 갑자기 환호를 주시니까 제가 가슴이 터질 듯이 좋습니다. 제 태어나서 가장 큰 환호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인사말 하는 겁니다. 아나운서분은 너무 제가 부러운데 짧은 순간에 하고 싶은 말을 다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요즘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기 어머님들 뵈니까요.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출산해서 키우다 보면 처음 출산했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아이가 나하고 처음 눈을 마주쳤던 순간 그리고 아무것도 못할 줄 모르는 아이인데 어느 순간 고개도 가누고 몸도 혼자 뒤집고 그리고 어느 때 서고 그리고 어느 때 보면 걷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첫 단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처음 단어를 뭐라고 말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뭐였죠? 엄마일 거라고 추정하시는 거죠. 둘째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의 첫 단어 말을 기억해 주시면 그 아이가 굉장히 행복해 할 겁니다. 너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이 이 단어야. 그죠? 대체로 우리는 엄마, 아빠일 거야 이러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하는 첫 단어는 굉장히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 순간도 기억이 나고 근데 뭐니 해도 제일 많이 긴장되는 게 초등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아이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걱정이 더 커서 얘가 학교 가서 사람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까? 친구들한테 혹시 잘못된 얘기를 하는 애가 되지는 않을까? 혹은 친구들이 우리 아이를 좋아하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마음대로 말귀를 잘 알아들을까? 그 다음에 정해진 규칙적인 시간들을 잘 이해하고 따를까?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걱정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유아기에 진행하고 있는 국가 수준에서의 누리과정과 그 다음에 초등과의 연계를 이어주는 이음교육 안내를 하고자 오늘과 같은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들 참석해 주시면 그 어느 가족보다도 초등 입학의 순간을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맞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민과 걱정거리들 다 털어놓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더 큰 박수로 환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마 방금 전에 박수 받으셨던 박수와 함성이 가장 큰 박수와 함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처음 일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옆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첫째는 어떤 단어를 먼저 했었나. 저희 첫째는 아빠라는 단어를 먼저 했었거든요. 네, 다들 놀라시죠?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어머니도 너는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 교육보육지원과의 우리 유현종 과장님께서 환영사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교육부의 교육보육과정지원 과장 유현종입니다. 이음교육을 통해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5세 아동들이 이제 초등 취약통지서를 부모님한테 드리고 또 부모님과 함께 개나리 꽃이 노랗게 피는 시절에 여기 손수건을 코 닦는 손수건을 여기 달고 학교로 가는 그런 모습이 선하게 떠오릅니다. 그 5세는 대근육이 발달하고 우리 그 언어에 대한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이 아주 대폭 발달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이제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영어로 말하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잘 넘어가게끔 도와주는 것이 이음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음교육 표준안을 이대 산학연구단 교수님들과 같이 해서 이음교육의 유형을 기본형에다가 누리과정을 하면서 이음교육 4대 기초역량, 사회정서 역량이라든지 자기조절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학습자로서 평생 학습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생활 역량 이런 것들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형과 그리고 집중형과 시기적으로 2학기 무렵에 집중해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교과 연계형 초등학교 형님들하고 같이 교과를 하면서 배우는 그런 이어주는 것을 하고 또 초등학교 가면은 마설절이라고 바르게 생활하기, 슬기롭게 생활하기, 즐겁게 생활하기 요것과 연계해서 창체 활동으로 이어주는 그런 유형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음교육을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부모님들께서 이 자리에 궁금한 점도 많으실 텐데 전문가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전문가분들께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드리고 또 서로 소통하는 그런 뜻깊은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속 시원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과장님 말씀 있으셨고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센스 있으신 게 이 환영사 중에 노란 손수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 노란 손수건의 단어를 쓰시기 위해서 오늘 타일을 또 노란색으로 맞춰 오셨습니다. 또 기가 막힌 센스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저런 센스는 꼭 배워야 돼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5세 이음교육에 대한 우리 이해를 돕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쪽에 있는 화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영상을 보니까 또 집에서는 또 볼 수 없는 또 다른 모습들로 함께 했고요. 또 이음교육이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영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옷의 이음교육 토크 콘서트 이음톡톡 소통톡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는요. 오늘 또 귀하신 분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순환 교수님께서 누리과정부터 초등학교까지 성공적인 교육 전이 과정을 위한 이음교육 강연을 들려주시도록 할 텐데요. 천천히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사실 저도 다둥이 반갑습니다. 아빠다 보니까 오늘 강연에서 굉장히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 강연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멋진 강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김태진 아나운서랑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5명의 자녀를 둔 아버님, 저는 그냥 무조건 존경합니다. 자녀 3 이상 둔 부모님들은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담고 시작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놀랐고요. 제가 어떻게 자녀 5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여서 어려운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 하나여서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서 일단 박수 한번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앞선 영상은 저희 이화 어린이 연구원 저희 이제 학교에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 5세반 예술반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도 걱정이 많았겠죠.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이 이야기 나누기도 했고요. 그러한 것 등을 또 이제 초등학교 바로 옆이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방문해 보는 경험도 가졌고 그런 과정 등을 담아서 아이들이 만든 창작 동화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아이들이 이렇게 담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 등을 통해서 조금 이제 그런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만든 영상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만 저희가 불안함, 어떤 걱정을 느끼는 걸까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그다음에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금 아이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전생의 발달을 거쳐서 솔직히 매번 어떤 학교급에 입학할 때 불안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아교육 기관에 들어갈 때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식습관 관련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유치원 가기 싫다고 그랬고 유아교육기관 가기 싫다고 그래서 제가 유치원 교사였을 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이면 적응합니다. 저희 아이 6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저 이제 다시는 어머님들한테 한 달이면 적응합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무조건 개인차 있습니다. 저 이런 말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가서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제가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은 화장실 가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와 함께 했던 부분은 입학하기 전에 초등학교 진짜로 방문했고요. 여기가 초등학교야. 네가 갈 학교야. 그리고 화장실 가는 거 직접 가봤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게 극성원반가? 근데 이제 우려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을 직접 연습도 해보고 그런 시간도 사실은 가졌고 집에서 이렇게 다리 벌리고 앉아서 해보는 거 그것도 진짜 연습을 해보는 자기 조절력, 신체 운동과 관련된 부분들 연습도 해보고 이런 것 등을 길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집에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의 어떤 불안함이 극고조에 다르는 부분들이 매 학교급에 진학을 할 때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거 왜 해야 돼? 이거 왜 연습해야 돼? 라고 매번 물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이는 이 정도는 아닌데 내가 너무 과한가? 라는 어떠한 반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자녀를 제가 먼저 조금 양육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과 함께 나눌 부분들은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불안감을 완전하게 해소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근데
그 간극을 조금은 좁혀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관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어주세요. 선생님들이 또 국가가 이런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믿어주세요. 아이들의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여기 자료 화문에 10분의 학자 이름이 나올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크리스티안 폼분잔, 토머스 차머스, 토머스 차터튼, 리처드 코브런.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콕스라는 사실 이게 그릿이라는 책 유명한 책이죠. 거기에 나온 세계에서 유명한 천재, 아까 유명하지 않은 천재 10인에 들은 이름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천재,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천재입니다. 알려진 천재 10인이 있고 알려지지 않은 천재 10인이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10인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알려진 사람과 알려지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일반인을 가지고 이게 집단을 나눠서 구분을 지어서 성격 특성을 이게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특징이 뭘까 하고 살펴봤더니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는 성격 특성 중에 하나는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특출났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있어서 결국은 물론 IQ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제가 어머님들에게 오늘 꼭 강조해서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 지속적인 동기부여입니다. 사실은 이게 있어야 아이들이 이건 시작입니다. 시작점이고 출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갈 길이 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기부여가 지속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결국은 또 힘이 없다라고 하면 신체적으로 아이들이 그게 준비가 되지 않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결국은 가기 전에 중도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지 않게 동기부여를 조금은 부여해 주십사 하고 그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이음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음이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 이음이라는 건요, 연계와 전이, 적응이라는 것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한 교육체계 안에 그 안에서 유아들의 원활한 어떻게 보면 전이 경험을 통해서 이후에 일어나는 학교급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린이집 또 유치원에서 그 과정을 지금 잘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음 교육이라는 거는요, 유아교육기관하고 또 가정하고 지역사회하고 상호 존중하는 그 과정 안에서 협력해서 교육과정을 연계하고요. 그거를 잘 설계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을 저희가 이음 교육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말 이음 교육이 왜 중요한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고, 이게 단순히 그냥 입학 준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부에서도 시범 기관을 운영하면서 5세 이음 교육을 확대하고 있고, 네. 그만큼 유아기부터 꼭 필요한 그런 교육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 계속해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조금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초등학교 입학 전에 부모로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되시는 게 선행학습이시죠. 학업적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학업적인 준비도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준비도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축소되고 굉장히 좁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적인 측면에서의 문해력과 관련된 부분, 또 수리력과 관련된 인지적인 측면이 아주 좁은 영역입니다. 근데 이거는 영유아기 시기에 완벽하게 달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유아기 시기부터 초등학교까지 쭉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업적인 준비도를 유아기 시기에 달성하고 초등학교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 아이 한글 다 띄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초등학교 가서 받아쓰기 1학년 1학기 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20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따라잡습니다. 그런 제가 실제적으로 저희 아이가 경험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점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 결코 50점에서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따라잡는 곧 뒤따라가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유아기 때는 그 속도로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구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를 너무 유아기 시기에 한글하고 수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 그 학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압박감을 주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 학업 준비도뿐만 아니라 학교 준비도와 관련된 거, 학습 준비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학습 준비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태도적인 준비와 그다음에 아이들의 동기적인 부분, 아까도 제가 지속적인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흥미, 그러니까 유아교육기관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놀이를 통해서 흥미와 경험이 계속해서 증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유아교육기관 갔다 하면 너 놀기만 하고 오니? 라는 말 많이 하시죠. 근데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거기에서 확장된 개념을 유아교육기관에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 태도와 동기가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학교 준비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의 그 둘러싼 다양한 대상 및 제도의 준비까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준비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충분히 된다라고 하면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누리과정 아시죠?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식, 기술, 태도 그거가 잘 학습이 되고 연마가 되면 이러한 것들이 전이를 통해서 뭐로 이어질까요? 이음의 과정을 잘 거쳐서 기초 역량이라고 하는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역량과 관련된 기초 역량, 즉 여기에는 4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4가지 기초 역량하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 역량이라는 건요, 그냥 형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유아기 때 형성되는 것으로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통해서 습득하는 것으로서요. 유아가 자신의 삶에서요. 실제 유능하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4가지로 크게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운동, 또 생애학습, 자기조절, 사회정서 이 4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유아기 시기에 완벽하게 달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4가지가 생애 발달에 있어서 쭉 연속성산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달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가지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발달이 되는지 세부적으로 우리 또 이제 각각의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어머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선아 교수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 초등학교 입학 준비가 단순히 선행학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초 역량이 길러져 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아마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학습과 성장은 전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유아기에 경험하는 것들이 단순히 다음 학습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그 시기에 꼭 맞는 적기 교육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과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이음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윌 유치원의 정혜원 선생님, 국회 제2 어린이집의 안수정 선생님, 그리고 최형주 어머님, 오은하 어머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지금부터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한번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 두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최형주 어머님, 우리 아이가 이제 곧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음교육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는데 교육과정이 연계된다는 의미였네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 유치원에선 이음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웰 유치원 교사 정혜원입니다. 이음교육은 유치원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교사가 어린이들에게 하는 상호작용과 지원, 교육활동과 가까이 있는데요. 기초역량과 관련하여 저희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사례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치원에서는 학급 어린이들이 대부분 등원하고 나면 잠깐 모여 앉아 인사 나누기 및 일과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출석을 부르면서 출석한 어린이의 수를 함께 세어보기도 하는데요. 학급 어린이의 인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일 20명 정도의 인원을 세며 기본적인 수세기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달력을 보면서 오늘 몇 월 며칠인지 이야기도 나누어 보는데요. 이때 1부터 2자릿수까지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전에 개인에 따라 3자릿수까지 수세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생애학습 역량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부모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유치원에는 놀이 시간이 있고 집단 활동 시간이 있잖아요. 놀이 시간이 끝나면 어린이들은 놀이했던 걸 멈추고 스스로 정리정돈을 하고 다음 활동으로 전이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당연히 어린이들은 더 놀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놀이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반복 경험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기 감정과 몸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하는 자기 조절과 관련된 기초 역량이 길러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진학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줄이시고 기대감을 키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로 유치원에서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가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오은하 어머님께서 질문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네, 저희 아이는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과 같이 누리과정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서의 이음교육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제2어린이집 교사 안수정입니다. 네,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이음교육을 별도의 독립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면서 유아들이 기초 역량, 이음교육 기초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유아가 궁극적으로는 4가지 기초 역량을 잘 습득하여 생애학습, 평생의 생애학습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교사가 개별 유아의 놀이와 일상생활 속에서 기초 역량들이 발현되는 순간을 주의 깊게 찾아 유아의 발달 수준과 또 속도에 맞춰서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의 놀이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동화, 노래, 게임, 과학, 이야기 나누기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도 유아들이 기초 역량을 충분히 경험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모든 기초 역량들과 잘 연결되지만 정혜원 선생님께서 조금 전 생애학습, 자기조절 기초 역량을 중심으로 소개해 주셨으니 저는 신체운동, 사회정서 기초 역량을 연관된 활동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임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유아들이 재미있게 놀이하고 있는 모습 이면에는 친구들과 규칙에 따라 미션을 수행하면서 함께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가운데 서로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을 경험하게 되고 또 신체를 다양하게 움직이고 조절하는 경험 등을 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정서 또 사회정서, 신체운동, 기초 역량과 밀접하게 연결되죠.
또한 게임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은 나와 친구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 또 반응해 보면서 사회정서 기초 역량을 잘 길러 게임의 승패에 연연하기보다는 게임 자체를 즐길 줄 아는 멋진 어린이들로 성장해 가고 있답니다. 이처럼 친구들과 즐겁게 놀이하며 자연스럽게 기초 역량을 길러나가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유아 주도적인 놀이와 활동을 통한 즐거운 배움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멘트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최영주 어머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니까 지금은 좀 어떠실까요? 네, 사실 유치원에서 놀기만 하는 것 같아서 초등학교에 가서 잘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힘들어하진 않을까?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었는데 놀면서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특히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교육과정 안에 초등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 안심이 되면서 걱정을 덜게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은아 어머님은 좀 어떠셨을까요? 이음의 교육에 대한 혹시 뭐 또 다른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그 이음 교육이 이제 안정적으로 교육 과정과 연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 가정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이거는 사실 궁금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될까요?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그거 답하기 전에 살짝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에 부연 설명 좀 조금 해드려도 될까요? 어머님들이 이제 유아교육 기간에 아이들을 보내면 이제 놀면서 뭔가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저희 교육 과정이 아이들 중심, 또 유아 중심, 또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진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육 과정 안에서 사실은 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교사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저희가 잘 가르쳐서 교사들을 내보내고 있고요. 놀이를 하는 교육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놀고 개별적으로 놀고 또 집단으로 놀고 그럼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교육 내용으로 끌어갈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또 그거를 어떻게 지원할지를 찾아내서 그거를 대집단이건 소집단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교육 내용으로 무엇을 가져갈지를 교육 목표로 삼고 그거를 교육 내용으로 찾아서 아이들을 사실은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기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학습하게 되고 배움을 알게 되는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적인 내용을 찾아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력과 관련된 활동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왜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까지 사실은 반복적으로 선생님이랑 달력을 보면서 오늘 며칠일까? 그러면 세어보기도 하고 눈으로도 보고 그렇죠? 그러면서 말로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해력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수세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앉아서 그냥 학습지를 하는 것과는 달리 아이들이 일상적인 경험에서 반복적인 노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 등을 통해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계속해서 지원과 그런 것들을 경험한 아이들이 나중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기를 하거나 나중에 쓰기와 관련돼서 아이들이 숫자를 써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과정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유아교육 기관에서 수 안 가르치세요? 한글 안 가르치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안 가르치는 게 아니고 또 그것만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련의 유아교육 과정 안에서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놀고만 온다라는 생각 이제는 오해 없으시기를 네 함께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제 질문 답해드려야죠. 네,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역량과 관련돼서 그렇죠. 그러면 가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될까? 그럼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신체 운동과 관련된 거.
신체 운동과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신체 운동. 말 그대로 신체인데. 네, 뭐 공놀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또 뭐 엄마 아빠 함께하는 스트레칭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럼 가정에서 뭐 해주세요? 공놀이 빼고. 다들 스트레칭 하시잖아요. 아침에 안 일어나서 안 하시죠? 기지개 피고 네. 다들 하지 않나요? 뛰지 마라. 그거는 네. 1층으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 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머님들 특히 아이와 신체 운동 기초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할 때 여기 저희가 예도 들었어요.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공놀이를 하는 등 몸을 움직여서 아이와 놀이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세요. 하세요. 제발. 그래서 산책을 나가셔도 좋고요. 뭐가 되던 간에 아이의 움직임을 길러주세요. 그건 어머님이 같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앞에 재활용을 뭐 쓰레기를 같이 버리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움직여 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생애학습과 관련된 기초 역량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일상 속에서 책 읽기. 제가요 연구를 했는데요. 강남에 계신 어머님들이 저희에게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유치원 선생님들,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린이 선생님들 책 좀 읽어주세요. 그게 요구였어요. 책이 없어서도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근데 왜 그거 부모님들이 못 해주세요? 굳이 책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림책이 될 필요는 없어요. 뭐가 돼도 좋아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그죠? 그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 주지 마시고 아니면 아이가 뭘 할 때 부모님들도 뭐든지 끌적끌적거리세요. 그래서 아이한테 모델링을 보여주세요. 제가 진짜 유아교육자가 아니라서 부모 역할 중에 한 것 중에 저희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책을 읽을 때 뭘 할 때 저는 무조건 뭐 했습니다. 저는 잡지를 읽더라도 책은 들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한 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거는 꼭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은 정말 지려밟게 가소서. 그냥 깔아놓으세요. 책이건 뭐건. 책 정리 그만하세요. 장에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나열해 놓지 마시고 아이가 책은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꺼내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아이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거. 뭐 여러 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회를 가주는 게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습관이에요. 습관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다양한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조절과 관련된 기초 역량입니다.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때로는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황해하거나 뭐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때 뭐 굉장히 이 부분을 대처하지 못하고 진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거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가 이 모습을 봅니다. 안 보고 있을 것 같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행동하는 힘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자기조절력입니다. 그리고 그 역량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또 학교급의 기관에서 자꾸 보고 경험해야 길러지는 겁니다. 이게 학습이 되겠습니까? 학습지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읽히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경험 속에서 반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이 어떤 상황에서 아이에게 보여지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 감정이 고조될 때 그 감정을 조금 더 낮춰주고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게 또 이게 가족 구성원의 역할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가 가정 안에서 다양한 것 등을 통해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자기 조절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 정서, 즉 저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감정을 다 받아줘야 되고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저 사람들은 다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나의 기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은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감정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의 감정이 기분이 이렇게 다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려주십시오,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음교육에서 얘기하는 신체운동, 생애학습, 자기조절, 사회정서 이 4가지의 기초 역량 학습이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집에서 잘 하고 계시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아이들 아침에 일어날 때 같이 기지개 펴주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책 한 권씩 읽어주시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처 같이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맞죠? 네,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과정 속에서 지원을 해줘라라는 우리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순서를 좀 바꿔서요. 우리 이 자리에 또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이음교육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이음교육 궁금증 해결소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요 손을 높이 들어서 저에게 신호를 주시면 마이크를 통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볼 텐데 그 앞서서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사전 질문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직 글을 빠르게 읽지 못하고 글씨도 또박또박 쓰지는 못하는데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글을 다 떼고 가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학습적인 부분에서 뒤떨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한글 교육에 관련된 고민이시네요. 혹시 이 질문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 질문은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누리과정을 잘 경험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글은 단순히 읽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고 또 표현하고 이해하는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이에 초등학교에서도 한글 책임 교육을 통해 아동 개별 속도에 맞춰 충분히 또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떼야 한다는 부담감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 내용을 유아의 놀이와 활동 또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지만 매우 풍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 지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가게 간판을 만들기도 하고 또 다양한 그림책을 읽고 동극이나 이야기 짓기도 하면서 개별 흥미 및 속도에 맞춰 문해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백희나 작가님의 알사탕 그림책을 활용해서 활동하기도 했어요. 알사탕 그림책을 유아들이 매우 흥미롭고 반복하면서 보다가 어떤 한 어린이가 나만의 알사탕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알사탕 무늬와 소리를 상상하며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어린이들은 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또 그림과 글자로 표현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끼적이기 활동도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들끼리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흥미가 학급 전체로 확장되게 되었어요. 네, 저는 이런 어린이들과 함께 만든 이야기를 간단한 PC 작업을 통해서 우리 반만의 알사탕 그림책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었는데요. 어린이들은 이 그림책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어린이집에 있는 형들, 동생들에게 소개하거나 집으로 대여해 가기도 하면서 그림책의 매력에 푹 빠짐은 물론 자연스럽게 문해력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답니다.
또한 부모님들께서 이제 가정에 어린이들이 책을 가지고 오니까 이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주면 좋을지 많이 고민하셔서 아이들의 이야기와 그 반응에 귀 기울이는 반응 중심 그림책 읽기 등의 방법을 담은 부모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가정에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개별 유아의 흥미와 발달 속도, 이 모든 것을 존중하며 문해력의 튼튼한 뿌리를 다져나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작은 틈 나실 때마다 자녀와 눈 맞추고 대화 나누시고 다양한 그림책을 편하게 함께 읽어보시면서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충분히 놀이와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문해력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정해진 수업 시간만큼 잘 버틸지가 제일 고민이고요. 인지적인 부분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모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40분 동안이나 수업에 잘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말씀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미 유치원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점진적으로 어린이들이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 3세의 어린이들은 이야기 나누기를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을 했다면 만 5세가 되어서는 30분에서 40분까지도 집중할 수 있도록 활동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간다고 갑자기 긴 시간 동안 앉아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인지적으로 잘 따라갈까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공부를 잘한다는 건 단순히 인지 능력이 뛰어난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체, 언어, 정서 등 다양한 발달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도서관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뛰어다니지 않고 아이가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본다면 이건 자기조절 역량 중에서도 인지적 유연성과 통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그림책 표지를 보고 이 책 내용 궁금하다 하고서 집어든다면 이건 생애학습 역량 중에서도 학습 태도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아이들이 놀이와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유아기 경험이 초등학교에서의 학습과 연결이 되니까 지금처럼 놀이 중심으로 잘 성장해 나가면 충분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 가서 갑자기 집중하는 시간을 40분, 50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놀이 교육 기관에서부터 천천히 연습을 해서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라 초등학교 가서 친구를 사귀고 또래 관계를 잘 할 수 있을지 그게 큰 걱정입니다. 초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다른 점이 많을 텐데 잘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 아까 자녀가 내성적이라고 그래서 혹시 뭐 집에서 내성적이어서 조금 지원을 어떻게 좀 해준다거나 그런 게 있으세요? 사실 저는 내성적인 성향보다는 아이와 아빠가 내성적인 성향이 맞아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나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이 아빠가 데리고 가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갖고 나면 본인이 해결하고 나오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아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리를 좀 해서 나는 이게 속상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사실 빨리 엄마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해라고 말해주길 바라지만 시간을 조금
주는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어머님한테 지금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아까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눌 때 본인 아이가 내성적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근데 본인 아이가 내성적인지 어떤지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거고,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물어보겠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기다려준다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성적인 아이들, 또 조금 천천히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기다린다는 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저희 아이도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 중에 하나였고, 저희 때는 혈액형이었거든요. 혈액형이 어떻게 네. A형이었을까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저와는 다른 또 네. 혈액형이어서 MBTI도 아니었고. 그럼 교수님은 그러면 혈액형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또 이렇게 야, 송출이 그럼 둘 될 중에 거라서 하나인데. 네. 송출이 될 거라서 제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왜 못해? 그러니까 놀이터에 가잖아요. 저는 올라갑니다. 저는 그냥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뒤에서 기다려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빨리 가서 사람들 없을 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빨리 가서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제가 밀어도 뒤로 빠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저기를 빨리 올라가려고 앞으로 왔는데 저희 아이는 자발적으로 뒤로 가요. 이게 뭐지? 왜 이게 안 되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게 이론서에 있는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바꿔야 되겠구나. 기질의 적합성. 내가 아이에 맞춰서 이거를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보고 그다음에 그 시간을 진짜 주구장창 아이와 함께 기다렸거든요. 기다렸더니 아이가 해보겠대요. 그래서 해보겠다 그래서 진짜 한번 올라가 보겠대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더디게 올라갔습니다. 아니 저거를 그냥 빠르게 올라가면 될 텐데 아주 더디게. 그래서 나중에 진짜 유아교육 기관에 가서 체육을 하시는 선생님이 얘는 진짜 운동신경이 너무 더디다라는 평가서가 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발달적으로 더디 아이기도 하구나라는 거를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수행 평가에서도 더디게 나와서 내가 푸시는 할 수 없는 아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명백하게 알게는 되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내성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초등학교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그렇게 쭉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였냐면 자기는 단짝이 하나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대요. 그래서 단짝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단짝이 만들어져? 그랬더니 자기는 단짝이 있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초등학교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대요. 초등학교에 진짜 갔어요. 단짝이 정해졌대요. 진짜 있대요. 지원이라는 학생이래요. 정말 걔도 너랑 단짝한데? 그랬더니 자기가 내일 점심을 같이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교실 밖에서 기다려서 급식실로 가기로 했대요. 같이. 그래서 내가 애가 너무나 이제 기다림에 설레임에 그 다음 날 진짜 급식실을 가려고 교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지원이라는 아이가 같이 갔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어머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우리 손을 모으고 계시는 우리 확률은 뭐 50대 50인데. 네네. 안 갔겠죠? 안 갔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안 다행입니다. 가고 네. 그 아이는 지원이라는 아이는 여러 명의 아이들하고 같이 우르르 몰려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렇다고 점심을 안 먹었을까요? 먹었겠죠. 그렇죠. 배고프니까. 먹었죠. 네. 점심을 스테이크도 먹고 못 기다렸었는데. 그렇죠. 네네. 집에 와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울면서. 쟤는 나랑 단짝하기로 해놓고 쟤는 그냥 다른 아이랑 막 가버렸대요. 그러면 부모인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같이 욕을 했어야 됐을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를 공감을 해줘야 됐을까요? 사실은 제가 둘 다를 했습니다. 지원이 향해서 지원이가 그럴 수 있어? 배신이야. 그리고 제가 사실은 공감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뒤에 했던 건 뭐냐면 그 아이는 얘하고 약속이란 걸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의 일방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일방적인 감정이었고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나 너랑 단짝할게 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쵸? 1학년 1학기 학기 초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난 얘랑 단짝할 거야 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고, 유아기 때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초등학교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아이 감정에만 충실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공감은 해주시는 거는 필요하겠죠. 근데 얘기를 해주셔야죠. 지원이도 자기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너랑 단짝을 안 할 수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 라고 알려주셔야죠. 아유 세상이 그래요. 알려주셔야죠. 아유 슬프고 세상이 끝난 것 같고 그쵸? 그랬어요. 대성통곡했어요. 왜 자기랑 단짝이 하기 싫니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너무나 많은 이유일 텐데. 근데 알려줬어요. 그래서 너는 밥을 씩씩하게 먹어. 손해야. 돈도 냈는데 내가. 그래서 씩씩하게 먹고 그 다음에 주변을 돌아봐. 너가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고 그러다 보면 또 누군가가 너랑 친구가 하고 싶은 아이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돌아봐. 그 반 안에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몇 명 있는지를 수를 셌어요 제가. 그 다음에 찾아보자. 같이 했어요. 지연이 외에 다른 아이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명명하기, 이름 세기도 했고요. 누가 있는지도 찾아봤고요. 이 아이 말고 다른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아이를 비난하거나 그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성적인 아이잖아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스텝이 뭔지를 부모가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요, 이 아이는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제가 우리 아이, 이렇게 내성적인 아이를 지원해 준 거는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일체. 우리 아이가 스스로 다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절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모델링도 보여주고요. 지원도 해줬고요. 함께 고민도 해줬고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 알려줘야 됐던 거는 다른 사람의 감정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너 감정에 다른 사람이 동일시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그거를 받아들여야지만 이 사람의 감정이 나한테 소속돼서 내 감정이 똑같이 내가 기쁠 때 다른 상대방도 무조건적으로 기뻐야 된다는 거, 내가 슬플 때 이 사람도 무조건적으로 슬퍼야 된다는 거, 화나야 된다는 거, 이게 동일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이가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또래 관계라는 게 지속될 수 있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관계를 가정에서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데 엄마는 왜 지금 기뻐해 주지 않아? 근데 엄마도 엄마 상황이라는 게 지금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엄마의 지금 기분 상태가 이래요. 그러면 기다려줘. 엄마가 지금 뭐 때문에 어떠한 상태야. 기다려. 라고 아이한테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아이가 항상 기뻐한다고 엄마가 그 상황에 맞춰서 엄마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면 알려주세요. 아이 중심? 왜 가정이 항상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아이한테도 그런 것들을 알려줘서 가정에서도 위기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러면 학교급의 기관에서는 또래 관계 안에서도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건 내성적이지 않고 굉장히 아이들이 아웃고잉인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기질들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단계별로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를 부모가 알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던 걸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걸 지금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학교에 이제 지나가는 아이들을 두고 있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같은 고민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올라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친구들과 감정 교류를
교류를 하고 그 감정 교류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아이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되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저 또한 많이 했었고 뭐 저희 집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둘째 딸이 굉장히 인싸입니다. 네, 굉장히 인싸인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저에게 갑자기 아빠 나 남자친구가 생겼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울면서 저한테 오더니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되게 기쁜데 이 아이의 또 감정을 또 공감을 해줘야 되니까 괜찮아 안아주면서 세상에 남자란 많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의 위안이 됐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사전 질문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신 있게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손을 높이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어느 분께서 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전 4살 남매 쌍둥이를 기르고 있는데요. 아직 5살은 아닙니다만은 관심이 많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일 처음에도 지속적인 동기부여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집에서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지를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 아이들은 지금 특히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힘있게 글쓰기가 안 돼서 선긋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스티커판을 만들어서 하루에 뭐 한 번 한쪽을 하면은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20개 다 붙이면은 장난감 사주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거가 사실 뭐 옳은 방법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아이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매입니다. 남매. 예. 세상에. 훌륭도 하셔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데. 네.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가요? 공룡도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괴물, 악당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괴물, 악당, 뭐 벌레. 괴물, 악당, 벌레 다 비슷한 거네요. 예, 드래곤 다 뭐 이런 습니다 것들요. 네. 근데 지금 손에 기르는 힘을 기르고 싶으신 거죠?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아이가 사실 아까 계속 얘기도 나왔지만 내성적이고 뭔가 이렇게 도전하려는 의지도 좀 약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이제 도전시키고 싶고 이제 학습해야 된다는 거를 가르쳐주고 싶고 너가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가르치고 좀 복합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한번 글쓰기 같은 거를 시키고 있는데 왜 글쓰기일까요? 왜 땅 파는 건 안 될까요? 흙도 만지고 땅도 파고 모래성도 짓고 왜 그런 건 안 될까요? 예. 왜 글쓰기일까요? 사세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가려면 아직 날짜도 많이 남았고 좀 조급한 마음. 왜 조급할까요? 사실 조급하지 마시라고요. 아이가 주변에서 뭐 글자를 읽는다. 특히 딸은 이제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먼저 글자도 있고 연산도 하고 뭐 혼자서 알아서 잘하는 편인데 네네. 아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아들들이 네네. 저는 왜 그 단어만 들릴까요? 네. 그죠.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딸에 비해서 느리다는 거죠. 조금 천천히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들이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좋아하는 게 괴물이든 벌레든이면 저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으면 좋겠고 왜 그게 글쓰기를 통해서 만일에 손에 힘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나중에 글을 잘 기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다. 소근육 발달이에요. 그게. 대근육 발달도 길러야 되는 거고 지금이 필요한 거는요. 대근육 발달하고 소근육 발달이 같이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아이 밖으로 데리고 나갈 거예요. 저는 지금 앉아서 글쓰기 연습 안 시킬 거예요. 만 4세. 데리고 나가서 얘가 좋아하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땡볕에 앉아서 모자 씌우세요. 땡볕은 아니고 모자 씌우고 저는 진짜 땅 끝까지 저희 만 4세 반 아이들 유아교육 기관에서 제가 모래놀이 하라고 놔두면요. 진짜 모래놀이터 끝까지 팝니다. 시멘트 보일 때까지 팝니다. 진짜로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몰입합니다. 그 과정 필요하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단순하게 쟤네 뭐 하는 거야? 쓸데없는 일 하네.
아니에요.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이 몰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반복해서 얘네들이 얼마만큼의 지금 소근육과 대근육 발달을 기르고 있는 줄 아세요? 도구를 써서. 자기들이 손을 쓰다가 처음에는 제가 도구 주지 않거든요. 손 그냥 자기들이 맨손 쓰게 합니다. 그러다가 도구 줍니다. 안전한 도구. 그래서 어머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특히 아들, 딸은 지금 제가 보니까 조분조분 앉아서 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은 이렇게 분리해서 아버님 뭐 주말에 아버님 계시면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데리고 나가서 아들은 그 시간을 조금 확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개별적으로 조금 지원을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라는 게 반드시 직접적인 학습 동기부여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뭐 놀이를 통해서 네. 동기부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얘가 좋아하는 거 그게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부모가 원하는 글쓰기 들어가십시오. 그게 아이가 뭔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성취를 맛보면 그 다음 단계를 이루는 그게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항상 스킵을 하는 부분이 우리 애가 뭐 좋아하지? 제가 지금 항상 물어보는 게 우리 애가 뭐 좋아하지? 우리 아이 상태가 어떻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우리 아이가 어떻지? 예요. 우리 아이가 나랑 아이 컨택이 가능한가? 나랑 눈 맞추침 가능한가?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보세요. 엄마 봐.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도요. 나 봐. 그러면 저랑 지금 20 몇 살인데 봤다 어쩔래 거예요. 아이 컨택 되게 중요해요. 요즘 사람하고 관계 안에서 눈을 못 맞추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놀이를 할 때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냥 지세요. 아무 이야기나 상상, 창의력 어디 갔습니까? 근데 그거는 부모님들이 책도 많이 읽고 사실은 책을 안 읽더라도 이렇게 유튜브에서건 아니면 뭐라도 좀 읽으세요. 읽고 아이한테 들려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흙이든 모래를 만지면서 만드는 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제발 그냥 글쓰기로 바로 점프해서 가지 마세요. 지쳐요. 지속적으로 못 갑니다. 제가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못 갑니다. 대학까지 못 갑니다. 지속되지 못해요. 그 이후의 학습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시기에는 어떻게 학습 태도와 동기를 진짜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유지시켜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흥미가요. fun, 재미만이 아니에요. interest예요. 그거를 어떻게 유지시켜주고 연속선상에서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벌레를 좋아하는 아이 집 밖으로 나가라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네, 땅을 파다 보면 좋아하는 벌레 나오고. 네네. 제발 그것 네. 좀 하지 마세요. 그 뭐죠? 그 플라스틱 박스 그거 채집통. 채집통. 채집통을 또 바로 가서 사셔가지고 네. 다 벌레를 잡아갖고 채집통에 넣어요. 그다음에 관찰하자. 아니 왜 멀쩡히 살아있는 벌레를 우리 집에 다 있는 잡아가지고 것 같은데. 채집통에 넣습니까? 네, 밖에 나가서 보세요. 그렇죠. 네.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 네. 왜 그렇게 잡아올까요? 그렇죠. 저희- 채집통에 넣어서 집으로 들고 들어오지 마시라는 저희 얘기예요. 집 피아노 위에 한 2개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네, 공원에 방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생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분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여자아이 이제 8살이 됐네요. 이제 8살 여자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저희 아이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놀이를 정말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놀이를 잘하고 있고 집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내 놀이를 선택해서 몰입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희 아이는 걱정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학교를 보내려니까 하기 싫은 공부도 앉아서 해야 하고 하는 상황에서 너무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니 제가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따라 학습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오실 때까지 이거를 해야 되고 너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할 일이다 하고 앉혀놓으니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그리고 이 상태로 학교를 가도 될지 너무
자유놀이만 한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거를 좀 진정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문을 몇 드립니다. 세죠? 이제 8살 돼서 학교 가요. 연습해야죠. 네. 연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근데 제가 약간 애를 잡고 있더라고요. 이거 빨리 여기까지 풀어야 되고 너 이러면 잠 못 자고 이거 해야 놀이할 수 있고 이렇게 잡고 있어서 단계별로 가셨어야 되는데 바로 학습지로 점프를 하셨군요. 네. 사실은 놀이 시간도 제한을 두셨어야 돼요. 놀이 시간도 제한을 두셨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하는 것 등은 초등학교 가기 전에 놀이 시간도 사실은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집단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모여 앉고, 그러니까 저희가 정리정돈이라고 하는 것도 너희가 놀았던 거를 정리를 해라. 라고 하는 거. 더 놀고 싶어. 애들이 그래요. 제가 뭐 불을 끄고 이제 정리정돈이야 그러면 벌써 치워요. 왜 우리는 요거밖에 못 놀아요. 뭐 야유 보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다라는 거, 어떤 규칙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어떤 규칙이라는 거를 가정에서도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즐겨하고 잘하는 거 자유놀이예요. 그죠? 집에서도 놀이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제한을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갑자기 그거를 힘들어하는 학습지로 점프를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제한을 두셔서 만일에 우리가 이 정도 놀았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줄이고,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이 그냥 다 열어놓으셨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밥 먹어도 되고 아이패드 딱 틀어주고 봐 먹어 안 돼요. 우리가 어디 아이패드 놓고 밥을 먹습니까? 학교급여를 가면은 그거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도 규칙을 정해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도, 그러면 시간도 제한을 좀 두시고, 그러면 식습관과 관련된 것부터, 그럼 부모님이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 등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물건을 정리를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하나씩 두시고, 그 다음에는 책이에요. 책 읽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고, 그 다음에 학습지도 마찬가지예요. 느려가야죠. 한 페이지만 해. 2페이지 늘려. 3페이지 늘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단순 연산 있잖아요. 똑같은 게 계속해서 1 더하기 4, 4 더하기 1이 반복해서 2 더하기 막 나오잖아요. 저희 애가 들고 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이거 문제 있대요. 똑같은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대요. 이거 굉장히 문제 있대요.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타당한 거예요. 맞다고. 이건 끊어야 된다고. 제가 끊었어요. 넌 정말 정확하다고. 고학년에 가서 단순 연산에서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학습지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점프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점프를 하지 말았어야 거기서 되는데 스킵을 해가지고 거기서 스킵을 해갖고 단순 연산을 자꾸 연습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쵸, 근데 맞습니다. 제가 아이가 맞다고, 너무 그런 잘못된 착오를 해갖고 그때 학습 선생님이 저보고 실수하시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부모에게 이렇게 협박하고 이러시면 되나 그랬었는데 그분이 맞았네요. 그분이 네네. 선생님이 제가 고학년이 되니까 아이가 연산에서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도 문제는 잘 푸는데 단순 연산에서 실수를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거는 한 여담이긴 하지만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라도, 지금 초등학교 그러면 3월 달에 초등학교 가는 거예요? 늦었나요? 아니죠. 늦기는 왜 늦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거, 일어나는 거 연습시켜셔야 되고, 식습관 연습시켜셔야 되고, 그다음에 학습지 같은 거, 얘가 그러면 아이랑 정하시되 어머님이 거기에서 한 페이지를 더 늘리세요. 요거까지는 하자, 할 수 있어. 그래서 하고 같이 한번 답도 맞춰보시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놀이를 즐겨했던 애는 창의성 뛰어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할 수 있는 거 보상으로, 그다음에 얘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반드시 시간은 조금 주셔서, 갑자기 너무나 100%를 다 바꾸지 마시고, 제가 급식 지도할 때 아이들 이제 조금 이 반찬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같이 보내세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4가지 반찬을 보내면 4가지 싫어하는 반찬을 보내세요. 이러면 아이들이 먹겠습니까? 급식 지도가 되겠습니까? 좋아하는 반찬 3개, 싫어하는 반찬 하나.
그다음에 늘려가 주셔야죠. 근데 그렇게 가면 아이들이 급식 시간을 아예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조절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시간, 규칙, 제한을 통해서 작은 네. 습관을 만들어서 네네네. 그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7살 친구 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지금 사실 저희 이음 교육을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이번에 하면서 사실 누리과정이 이제 초등학교 연계랑 잘 연결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음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이음 교육을 받으면 어떤 교육이 적용이 되면 어떤 부분이 아이들한테 좋은 점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발달시켜주고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음 교육을 이걸 추진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요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의 우리 유현종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또 노란 손수건에 또 꽂히셔서 또 노란 타일을 또 메고 오셨거든요. 네, 함께 질문에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음 교육 오늘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털어놓고 또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음 교육을 하면 뭐가 좋은지는 앞에 지금 토크를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그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4가지 역량. 그 4가지 역량은 꼭 필요한 겁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가름은 할 수는 없고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건강 역량, 자기 조절 역량, 그리고 친구들과 사귀는 사회 정서 역량, 그리고 우리 그 생애 학습 역량. 이 글씨라는 것, 글씨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만으로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거고 그걸 꼭 인지적 역량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지적 역량보다도 비인지적 역량,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잘하는 분야를 찾아내고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리고 거기에 건강이 뒷받침되고 그런 것이 되면 그 아이는 성장해서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해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의 몫이고 애가 잘하는 게 있으면 같이 해주는 겁니다. 인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신체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비인지적 역량까지도 학습으로 본다면 영유아는 훌륭한 학습자입니다. 그 학습을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음 교육이고 다음 단계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대학교에서 더 배우고 싶으면 대학원으로, 사회에서도 평생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저도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이음 교육이 추진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셨던 우리 김순환 교수님, 그리고 안수정, 정혜원 선생님, 최형주, 오은하 어머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5세 이음 교육 토크 콘서트 이음 톡톡 소통 톡톡 신나게 흔들어주세요. 네.